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대로 18권을 한 방에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책 추천 영상을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는 못 올리기도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는 유튜브를 좀 자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책 추천을 바라시는 분들께 좀 어떻게 만족시켜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꺼번에 폭탄 투하를 하고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18권의 책은요, 사실 제가 그 얼룩소라는 곳에 기고를 했던 책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얼룩소를 보신 분들은 이 리스트를 보셨을 수 있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뭐 그 얼룩소 글을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18권이니까 이거를 1분씩만 해도 영상이 거의 한 20분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룩소에 제가 기고했던 글은요, 총 4편인데요. 이 4편의 글에서 각각 한 4권에서 5권 정도의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좀 큰 줄기로 잡았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한 사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이웃들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총 4가지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첫 번째 글에서는 낯선 사람들, 두 번째 글 슬픈 일터들, 세 번째 배제된 몸들, 네 번째 손 내밀기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리스트, 낯선 사람들의 제가 리스트업을 한 책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책은요, 양영희 감독의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 라는 책인데요. 양영희 감독은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이고 이분이 자신의 가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 3부작 영화로 만들어 왔고 또 극영화로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3부작이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이분이 가족의 그 배경이 조금 뭐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양영희 감독의 책을 읽을 때 혹은 영화를 볼 때 되게 복잡한 감정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 가족의 어떤 역사가 약간 우여곡절이 있어요. 일단 부모님은 제일조선인, 제일코리안이고요. 이 아버지가 조총련의 간부직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양영희 감독 위로 오빠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빠들이 그 귀국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북송이 돼서 북에서 그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에 이제 피난을 갔을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주에 있는 동안 4.3을 겪었던 기억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곡절을 다 가지고 있는 가정 배경인데요. 그 배경 속에서 양영희 감독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자라면서 미국의 어떤 문화, 일본의 문화 같은 걸 흡수하면서 자랐고 영화 공부도 뉴욕에서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시선이 중첩된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그런 책과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굉장히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작년에 읽은 가장 인상 깊은 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벌써 카메라를 켠 지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책은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있네요. 네, 캐시 바콩이 쓴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한 저의 추천은 이 영상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영상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그동안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시안계 미국인 여성 시인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아주 섬세하면서도 아주 그 차별받는, 그러니까 소수적 감정을 예리하게 포착해낸 그런 책이에요. 상도 많이 받은 책이고, 몇 년 전에 저는 나왔을 때 읽었었는데, 그 해에 읽은 책 중에 또 가장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였던, 유튜브에서도 이 책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낯선 사람들이라는 주제에 또 잘 부합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함께 추천을 했었고요. 자, 세 번째 책은 굉장히 이것도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앤 패디먼이 쓴 리아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나온 지 좀 됐어요. 이 책이 벌써 몇 년이었더라? 1997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출간이 됐다가 이번에 재출간이 된 책이거든요. 근데 이 리아라는 아이를 둘러싼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리아라는 아이가 몽족의 아이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몽족이 그 역사적인 이유로 또 이렇게 피난을 하게 돼서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한 몽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몽족의 전통 문화와 캘리포니아의 의료 대처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족에서 리아라는 어린이의 그러니까 뇌전증이 있어요. 그래서 발작을 하는데 몽족 나름의 전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치료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게 캘리포니아 의료 체계와 너무너무 맞지 않아서 이 리아라는 아이가 이 부모와 이 의료진 사이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도 너무 이 아이를 치료하고 싶어하고 부모님도 너무 속이 타는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이 의료진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아이랑 떨어져 있는 경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딪히게 되는, 리아의 몸을 두고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낯선 문화와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특히나 이 의료 현장에서 이 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정말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그런, 이거는 사실상 글쎄요, 클래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이 낯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추천을 해봤었고요. 네 번째 책은 모신 하미드의 주저하는 근본주의자인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다녀오면서 읽었던 책이잖아요. 제가 그 영상도 걸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주저하는 근본주의자에 대한 저의 감상이라든지 어떤 내용은 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파키스탄 출신의 아주 똑똑한 주인공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게 되면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아마 프린스턴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래서 막 아주 메인스트림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의 다른 모습과 다른 생김새를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엘리트 코스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로서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추천 도서는요, 이재호 기자의 낯선 이웃이라는 책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한 그 보도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냈어요. 우리가 난민이라는 것을 매우 추상적이고 하나의 어떤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일이 잘 없단 말이죠. 그냥 보도로도 그냥 무슨 난민, 무슨 어디 난민 이 정도만 알게 되고, 심지어 보도되지 않는 난민들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난민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는 이미지라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고착화되어 있고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난민이 된다는 것이 내가 평생 살아온 나의 국가와 나의 터전과 나의 모든 이것을 다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직접 난민을 만나서 함께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이재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읽어봤던 책이고, 이 책도 함께 리스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낯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5권을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슬픈 일터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주제의 제목만 들어도 이제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 일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책들을 좀 골라봤어요. 우리가 일할 때 시간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터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일을 하지만 어쨌든 일을 하는 환경 속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슬픈 일터들이라는 주제로 5권의 책을 또 골라봤고요. 첫 번째 책은 우춘희의 깻잎 투쟁기입니다. 이 깻잎 투쟁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주노동자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반대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식재료들이 누구의 손으로 길러지고 채취되고 있는지를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자세히 알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 환경에 계신 분들은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서울 촌놈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고, 읽으면서 책에 나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돈도 아주 이제 적은 액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냥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가건물에 자리를 내주면서 막 3, 40만 원씩 월세를 받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고, 우리가 먹는 것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일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중에 일부분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네, 추천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강혜인 허환주의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그 리딩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여러 다른 분들의 추천 도서를 들을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2권을 추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이금희 MC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권인가를, 50권인가를 구매를 해서 주변에 나눠줬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었고, 그 패널들도 모두가 다 이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제목이 라이더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 배달 일에서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단순히 배달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달 일을 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노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플랫폼 노동의 명암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들여다보자,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의도로 탐사 취재를 했던 거예요. 기자 2분이. 또 서로 다른 매체에 있는 기자분들인데 손을 잡고 한번 같이 해보자, 탐사 보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탐사 취재를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노동의 분류로는 더 이상 이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고용의 형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게 어디로 갈까,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리스트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관욱 인류학자의 사람입니다, 고객님이라는 책이었고요. 제가 이것도 영상 걸어놓도록 할게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의사이자 인류학자가 바라본,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위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이 지금 구로에서 일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구로공단의 공순위의 어떤 현대적인 버전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책도 제가 리스트업을 했고요. 네 번째 책은 은유 작가가 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눈물이 많이 나는 책인데요. 그 제목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잖아요. 정말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리스트업의 주제가 지금 일터에 대한 리스트업이잖아요. 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실습생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이제 졸업을 아직 하기 전에 현장 실습을 실제로 회사에 나가서 한 그 학생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이제 몸을 많이 다치게 된 사고들도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제한된 작업장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작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회사에서 이 현장 실습생의 사망사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유 작가가 이 사망사고가 있었던 학생의 주변을 취재를 하면서 이 학생에게 벌어졌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져보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어떤 사이에 낀 존재, 뭔가 학생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그 굉장히 이 애매한 지대에 있는 이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질문까지, 이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노동 현장 중에서도 어떤 존재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책은요, 전혜원 기자의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앞에 책들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었잖아요. 뭐 이주노동자들이 뭐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콜센터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마지막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체를 조망하는 책이 한 권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를 했던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숙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정책이 그걸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련이라는 것이 더 이상 점점 필요해지지 않는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을 한다고 해도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숙련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죠. 대신에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점주기는 한데 이제 프랜차이즈에 종속된 것처럼 이제 정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황들을 조금 다각도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노동 정책을 할 것인가. 뭐 노조 문제도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권을 제가 슬픈 일터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지금 주제가 2개가 남았는데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잠깐만 나갔다 와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러분, 잽싸게 밖에 다녀왔고요.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배제된 몸들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서 살고 있을 때 각각이 서로 다른 몸을 지니고 살아가잖아요. 각자 자신의 몸은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다른 경험을 실제로는 하게 되고, 뭐 크게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볍게 생각했을 때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일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겠죠. 아니면 누군가는 어떤 알러지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사람의 일상도 다를 테고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더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경험이 몸에 새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몸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을 리스트업을 했고요. 이 주제로는 총 4권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강추를 한 바가 있는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쿨쿨절절 여러분께 이 책은 1가정 1보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영상 걸어두도록 할게요. 김철 작가와 김원영 작가가 이 몸과 기술의 관계, 장애와 기술의 관계를 들여다본 논픽션 책인데요. 뭐 워낙 좋은 책이기 때문에 강추 다시 한번 드리는 바이고요. 영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도 제가 요거 추천을 한 적이 있는 책이에요. 김승섭 교수가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이고 요 책도 제가 강추를 한 적이 있죠. 요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 걸어두도록 할게요. 오늘 이 참조 영상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의 사회적인 원인을 탐구하는 사회역학이라는 분야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픈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일단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목숨을 잃은 직접적인 어떤 원인은 몸의 원인은 열사병인데 이 사람이 열사병에 걸리게 된 어떤 또 한 번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사회적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함께 리스트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하미나 작가의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약간 곁다리로 그 밤 12시의 책에서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책인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진단되어 왔는가. 특히나 이제 여성 우울증의 경우에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의료계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당사자들은 이 우울증 혹은 우울증을 넘어선 우울증으로 진단된 어떤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임소연 저자의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이라는 요 조그만한 빨간색 책 있죠? 그거 제가 그 아크앤북 큐레이션 할 때 요 책도 리스트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 여성을 바라보았던 방식, 과학이 여성의 몸을 해석해온 방식, 과학이 여성의 몸을 배제해온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혹은 여성 과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여성 과학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권을 제가 리스트업을 했고요. 마음이 바빠. 지금 영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리스트, 4번째 리스트는 손 내밀기라는 리스트였습니다. 이 마지막 리스트는요, 앞의 어떤 구체적인 그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일터, 뭐 몸 이런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은 조금 더 이 공동체의 어떤 자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들로 모아봤고요. 첫 번째 책은 엄기호 저자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인데 제가 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를 소개할 때 이 책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공저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고통을 대하는 방식 혹은 우리가 고통받는 주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증언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책의 표현을 빌리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고통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현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줄 어떤 사람이 됐든 뭐 시스템이 됐든 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통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다양하게 고통이라는 주제로 전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오찬호 저자의 민낯들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사회학을 하고 계신 분의 책이 두 번째로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민낯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회가 이 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호소에 대한 존중과 해결의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좀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각각의 이슈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책은 율리아 에브너의 한낮의 어둠이라는 책인데요. 이 한낮의 어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논픽션 책인데요. 약간 스릴러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저자는 이 정치학자거든요. 정치학자인데 본인이 직접 그 극단주의 커뮤니티들에 가입을 해봐요. 이탈리아 네오파시스트, 그다음에 백인 민족주의자, 그다음에 네오나치, 지하디스트, 뭐 이런 정말 대표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오프라인도 이렇게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입단 절차나 입단에 대한 어떤 뭐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이를 악물고 막 실수도 가끔 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갔는데 두유 라떼를 시킨다든지 이러면 약간 들켰나? 그런 걸로 살짝 실수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극단주의에 점점점 심취하고 이게 점점 강화되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집단에 점점 빠지게 되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극단주의자들의 수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이 급진화의 엔진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독자들도 이 책을 읽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로 만드는지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걸 알고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서문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의 커뮤니티에 직접 들어가 본 율리아 에브노의 한낮의 어둠이라는 책도 제가 리스트업을 했고요. 마지막 책은 제가 추천을 여러 번 했었던 김연경 인류학자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거 걸 수 있는 영상 개수에 한계가 있던가? 일단 그 아이카드에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책의 입장에 공감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이 책을 읽고 나면 되게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물론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읽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진짜 그냥 이상주의자의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데리다의 환대 개념에 대한 책들도 새로 번역돼서 나오는 거가 이번에 있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책들이나 그런 글들도 이제 연속해서 읽어볼 만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연결해서 여러 가지 책을 다양하게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리스트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들이 종점이 아니라 이 책들을 어떤 출발 지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뻗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격주마다 이제 연재를 했었는데 원래 5편으로 구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4편으로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 원래 한 편을 더 쓰려고 했던 거는 이제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 리스트업 해놓은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지금 굉장히 긴 영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18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책 추천에 대한 질문 당분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농담이고요.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책들이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한 책들이잖아요. 이쪽으로 조금 다양하게 읽어보고 싶다, 혹은 독서 모임에서 쭉 한번 같이 읽어보는 어떤 커리 같은 걸 짜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약간 참고해보셔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오세요. 안녕.